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양악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간혹 이제 재수술에 대한 고민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재수술이라는 것들이 경험과 실력이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영역들인 건데, 그렇다고 또 재수술이 모두한테 다 이로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수술을 고민하고 오셨지만 추천드리지 않는 경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첫 번째는 기능적인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부종교합과 어떤 뼈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악수술을 받으셨는데 여전히 부종교합이 좀 남아있다든지, 턱이 예전에도 발달된 주걱턱이었는데 여전히 턱이 나오고 이가 안 맞는다든지 등의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서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기능적인 문제 말고도 난 조금 더 변화를 원한다 라고 하는 어떤 미용적인 이유 때문에도 재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사람 몸은 일단 수술 같은 것도 한번 받게 되면 원래 구조도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된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 수술했을 때 상태보다는 여러 가지 변화된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해요. 첫 번째가 해부 구조가 바뀌어 있겠죠. 일단 수술 한번 받게 되면 이 뼈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쨌든 변화를 준 거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구조들이 다 바뀌게 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런 데들은 신경혈관이 별로 없었는데 새로 자랐다든지 이런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측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어려운 고려사항 첫 번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흉터 조직들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수술을 이전에 받으셨으면 회복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조직들이 아니라 흉터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조직들로 남게 됩니다. 일부는. 그랬을 때 이 흉터 조직들이 정상적인 구조들을 이제 좀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흉터 조직들이 남아있게 되면은 처음 수술에 비해서 재수술 후에 남아있는 흉터들이 변화량을 좀 또 제한을 합니다. 흉터살들이 여러 가지 가동 범위도 줄이고 시야도 줄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흉터 조직의 존재라는 것들이 재수술을 좀 어렵게 하고, 세 번째로는 뼈를 이제 수술을 하고 난 후다 보니까 분명히 어딘가는 뼈가 좀 없어진 부분들, 볼륨이 준 부분들, 이런 경우들이 일반적이겠죠. 그랬을 때 특히 볼륨이 줄어든 경우들은 추가 수술을 하기에는 남은 뼈들이 제한사항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악수술은 우리가 뼈를 다시 자르고 위치를 바꾸고 마지막으로 고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보통 수술을 받은 뼈들이 볼륨이 작아져 있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뼈들, 이게 되게 약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튼튼하게 고정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안정성, 고정성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경우들이,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어떤 안전한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 어느 정도 원한다고 해도 안전한 선에서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경, 치아 이걸 보호해야 되는 뼈들이 굉장히 얇게 남아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수술을 받으신 분들에서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첫 수술에는 조금 더 안전했지만 추가 수술일 때는 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든지 치아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변수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양악 재수술은 첫 번째 수술보다는 여러 변수들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미용적인 불만족으로 재수술을 고려하는 경우에 있어서 환자분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간혹 추천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양악수술이라고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수술 후에 굉장히 좀 미세한 비대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수술을 하고 싶다 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라면 추천을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한쪽 볼이 좀 커 보이고 입술이 어떻게 보이고 코가 어떻게 보이고, 양악수술로 직접적으로 변화를 주는데 좀 제한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양악수술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다른 수술들로 조금 해결을 하거나 그런 게 좋은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재수술을 추천드리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이,
예를 들어서 첫 수술 받으시고 나이가 좀 많이 드신 후에 재수술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는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전신 건강 상태. 예전에 이제 더 나이가 젊으셨을 때보다 몸 상태가 이제 수술을 받기에 괜찮으신 상태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호르몬 변화가 좀 심한 이런 것들을 겪으셨던 분들은 분명히 뼈에 어떤 골질이라든지 대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런 부분들도 수술의 득실을 따졌을 때 역시 실이 많을 것 같다 그러면은 저희가 추천을 드리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양악 수술 후에 재수술을 고려하는 상황에 있어서 병원 입장에서 재수술이 추천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분명 이제 양악 수술 후에도 여러 가지 미용적인, 기능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는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양악 수술의 재수술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 정리해보면은 재수술로서의 득과 실을 판단했을 때 환자분들이 인지하지 못하시는 그런 실들을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일부 상황들에 있어서는 재수술을 추천하지 않을 상황들이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기대치가 현실적인 것 이상으로 너무 높으신 경우, 양악 수술하면 또 되겠지라고 이제 막연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저희가 이제 제한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